소득세법 한번 보시죠. 9번인데요.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 범위가 확대가 됐다. 우리 대손금, 대손 사유의 경우에는 신고조정 사항이 있고 결산조정 사항이 있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 대손 사유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수표 등 채무자의 파산 간접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은 필요경비로 받는데요.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밑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을 받으면 이것도 대손금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9번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표 쳐놓으시고 기억을 좀 해두시죠. 다음 10번인데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제외 대상이 명확화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할 때 업무용 수용 자동차와 관련해서 법인은 무조건 전용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업무 전용 보험으로. 근데 개인의 경우에는 내 업무에 차를 쓰다가도 또 집에 가가지고서는 식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마트도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을 업무 전용 보험으로 자동차를 가입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용도로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법인만 의무 가입이 있었다가 개인의 경우에도 의무 가입 을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때 제외 대상이 이제 명확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우선은 기존 규정을 한번 보시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에서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무조건 해라. 간이가세 배제 대상 업종 그래서 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도 무조건 해라. 그런데 대상 차량이 업무용 수용차 중 사업자별로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한마디로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나 아니면은 전문직, 그러니까 의료업이나 뭐 수의업, 약사업 이런 애들은 복식부기 의무자나 전문직의 경우에는 두 대째부터는 한 대는 어쩔 수 없이 가입 안 해도 되지만 두 대째부터는 가입해라 라고 하는 의무 가입이 있었는데 만약에 미가입을 하면 이건 50%만 필요경비도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누구냐면 그 대상에서요. 개정이 된 게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한 대만 제외가 된다. 한마디로 공동사업은 2명이에요. 2명이 하면 차가 한 대씩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각각 한 대씩 보유한 걸로 봐가지고 다 그냥 그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이런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봐서 한 대만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공동사업장과 관련해 가지고서 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그래서 공동사업장은 차가 2대 이상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한 대 빼고 나머지들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33번인데요. 요거는 이제 별표를 좀 쳐놓으시죠. 33번 별표를 좀 쳐놓으셔서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인데요. 의료비 세액공제. 이게 그 개정 쪽을 보시면 난임은 원래 있었어요. 난임 원래 있었고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로 확대가 된 건데요. 거기 공제율을 보시면 원래는 15%, 근데 난임은 원래 20%였다가 30%로 올라가고요. 미수가하고 이상화의 경우에는 원래는 15%에 들어가 있다가 얘가 20%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임하고 미수가 쪽에서 조금씩 더 공제율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저출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5%, 그 다음에 미수가 이상화의 경우에는 20%, 그 다음에 난임의 경우에는 30%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소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의미가 있으니까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요. 37번은 별표 2개 쳐놓으시고요.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의 기준금액이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가 원래 30만 원 미만이었다가요. 얘가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중간예납을 고지서를 보내지 않을게 라고 하는 거니까 코로나 때문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원래 중간예납은 11월에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근데 11월에 고지서를 안 보내게 되면 50만 원으로 올라가게 돼서 안 보내게 되면 그냥 5월 달에 한꺼번에 확정 신고하는 걸로 그때 납부하는 걸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 39번인데요.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기준금액이 상향이 됐다. 그래서 우리 1세대 1주택이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게 12억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면 아무리 1세대 1주택이어도 과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기준 금액이 12억, 그것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건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39번에 별표를 좀 쳐놓으시긴 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도 그렇고 양도소득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2억이 넘어가면 양도가액이 12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는. 소득세는 법인세에 비해서 조금 개정된 게 좀 있네요. 그리고 의미 없는 것도 있지만 조금 의미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구분해 드리려고 그 다음에 별표도 쳐드렸으니까 그거 위주로 해서 개정세법 공부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